지금 제목이 시장에 이렇게 돼 있죠? 시장의 수요와 공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 시장 공부했으니까 시장은 거래되는 물건에 따라서 생산물 시장하고 생산 요소 시장으로 나눠졌고, 생산물 시장이건 생산 요소 시장이건 경쟁 형태에 따라서 말을 바꾸면 공급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시장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때 시장은 어떤 시장을 전제로 할까요? 얘를 전제로 합니다. 얘를 이해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편향되고 찌그러지고 바뀌어지는 게 불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시장의 형태는 그 차이점만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 가격이 변동되고 변동된 것을 정부가 규제하잖아요. 이게 3단계로 나눠 공부해야 된다고. 3단계로. 가격 결정 원리, 가격 변동 원리, 가격 규제 원리. 어디서 시험 문제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출제용 밤이야. 근데 지금까지 출제 비중을 보면 얘 쪽에서 많이 나왔어. 가격 결정 원리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렇다고 얘가 안 된 것도 아니야. 얘도 시험 문제 나와요. 얘도 나와요. 다 공부해야 돼. 다 공부해야 돼. 이 중에 하나는 나오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해서 이 가격 결정 원리는 요겁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 가격 변동 원리는 수요량이에요, 수요예요? 수요입니다. 공급량이 아니라 공급입니다. 그래서 수요량하고 수요가 어떻게 다른가, 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하기 때문에 가격이 변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변함에 따라서 가격이 어떤 때는 비싸고 어떤 때는 싸고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어떤 때는 생산자가 피해를 본다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피해가 심하면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역은 노동자와 농민이라는 거 아시죠? 노동자, 농민보. 농민은 생산자죠? 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가 등장하고요. 반대로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 어느 게 출제될지는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는 출제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최저 가격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공부해 나갈 건데요. 수요 공급 법칙을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얘를 공부해야겠죠. 수요 법칙. 얘가 먼저 변하죠. 얘가 나중에 변하죠. 나중에 변하는 걸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사회문화 공부할 때는 굉장히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먼저 변하는 것, 원인에 해당되는 걸 독립변수라고 하고요. 나중에 따라서 변하는 것, 나중에 결과적으로 변하는 것, 결과에 해당되는 게 종속변수입니다. 밥을 먹는 게 독립변수라면 배가 부른 게 종속변수겠죠.
그러니까 원인에 해당되는 거, 독립변수, 결과에 해당되는 게 종속변수인데, 우리 이미 결론은 맺었었죠. 뭐, 상식적으로 비싸면 안 사잖아요. 반대로 싸면 많이 사잖아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역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역의 관계를 가지고 뭘 유도할 수 있냐면 수요 곡선을 유도합니다. 수요 곡선을 유도해요. 유도해 볼까요? 자,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수학적인 함수는 잊어버려 버렸어요. 먼저 변하는 것이 뭐였어요? 가격. 이게 y축입니다. price. 나중에 변하는 게 수량, quantity. 이렇게 정하자고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으니까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니까 이게 반대로 움직이죠. 반대로 움직이니까 디맨드 커브는 이런 모양이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항상 어떤 모양이에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이걸 우하향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디맨드, 수요. 수요 곡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지만 수요 곡선은 항상 이런 모습으로 있는가는 말은 아니겠죠. 얘도 수요 곡선이고 얘도 수요 곡선이잖아. 그러죠? 어떤 차이예요? 기울기 차이. 오케이? 이 기울기 차이는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어요. 기울기 차이. 그러면 가격이 P1이면 P1에 대응되는 수요 곡선상 한 점에서 수요량이 정해지겠죠? 그러죠? 만약 가격이 P2라면 이 P2에 대응되는 수요 곡선상 한 점에서 수요량이 결정되겠죠? 지금 얘가 먼저 변했죠? 얘가 먼저 변했잖아요. 얘가 먼저 변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변하죠? 얘가 나중에 변하죠? 가격이 내리니까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A점에서 B점으로 가거나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이렇게 되겠죠? 수요량이 줄어들겠죠? B점에서 A점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의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움직일 때 우리는 이걸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불러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가 아닙니다.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그 원인이 뭐예요? 요인이 뭐예요? 이거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유일한 선택의 기준이 뭐다? 가격밖에 없어. 왜? 상품 질도 동일하잖아요. 하나의 물건의 가격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일한 선택의 조건은 가격밖에 없어요. 가격이 먼저 변하고 그다음에 소비량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비량을 수요량 이렇게 부르자고요. 수요량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내 소득이 늘어나면 어떨까요? 내 소득이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더라도 많이 살 수 있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소득은 어떻다고 가정해야 될까? 일정하다고 가정해야겠죠?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 수요 법칙을 설명할 때 가격 이외의 변수는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이 수요 곡선을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요게 추가가 됐다고요. 구교과서는 이거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교과서 개편되면서 이게 추가가 돼가지고 요 함수 가지고 2015년에 국가직에서 소비자에게 생산자에게 가지고 출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함수니까 이건 수요량은 뭐의 함수다? 뭐가 먼저 변해요?
가격이 먼저 변한다고. 그럼 가격 이외의 것은 일정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네요. 수요량은 function of price.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화해요. 가격이 함수예요. 그런데 가격 말고 인구도 영향을 주겠죠. 인구가 늘어나면 수요량 늘어나잖아. 그 다음에 소비자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량도 늘어나잖아.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호, 입맛이 바뀌어. 돼지고기에서 소고기, 소고기에서 생선, 이렇게 입맛이 바뀌어. 그럼 그 소비량, 수요량 다 변하잖아. 또 뭐가 있을까요? 연관제 가격의 변화. 대체제나 보완제 가격이 변하면 소비량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 장래, 경제, 전망도 있겠지. 집값이 막 올라요. 그럼 집 가진 사람, 나 부자 된다 하면 막 소비 늘립니다. 집값 떨어져요. 나 가난해졌네, 소비 줄입니다. 이런 것들도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데, 이건 모두 뭐라고 가정하자? 일정하다. 고정됐다고 가정하자, 이거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이거야. 그래야 수요 법칙에 의한 수요 함수를 단순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들은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얘들은 뭐에 영향을 줘요?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수요. 그러니까 수요량은요, 그 독립변수가 뭐야? 가격이야, 가격. 가격밖에 없어.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면 가격 이외의 것은, 가격 이외의 변수는 뭐에 영향을 준다? 이건 어디에 영향을 줘요? 수요에 영향을 준다. 수요. 그러면요, 여기서 수요량은 어떻게 표시가 돼요? 수요곡선상에 점으로 표시가 되죠. 근데 수요는 그럼 어떻게 표시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디맨드 커브잖아. 수요 곡선이잖아. 그럼 수요는 뭐야? 수요는 이 선 자체라니까? 수요는 이 선 자체예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지면 수요가 증가한 거고,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가면 수요가 줄어든 거야. 즉, 요걸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고 그래요. 수요의 변화 요인은 뭐다? 가격 이외 변수가 수요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요량하고 수요의 차이를 잘 기억해 두세요. 뭐가 달라? 독립변수가 달라. 독립변수가. 가격이 변할 때 뭐가 움직여? 수요량이 움직여. 가격 이외의 것이 움직여. 소득이 움직여요. 인구가 움직여요. 대체재 가격이 움직여요. 보완재 가격이 움직여요. 장래 미래 경제 전망이 움직여요. 이때는 뭐가 움직인다? 수요가 움직이는 거야. 수요는 선이고 수요량은 점이고 그 차이야. 선과 점은 다르죠? 그 차이야.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요 함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자고. 수요 함수는 이게 수요량이죠. quantity of demand. 수요량은 가격의 함수란 말이에요.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해.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앞에 변수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P.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이 수요 곡선이 수량축과 만나는 점이 있을 거라고. 그걸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A는 뭘 의미한다? B는 뭘 의미한다? Q축과 만나는 점이다. 이걸 수학적으로는 Q절편이라고 합니다. Q절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잠깐 볼까요? 어디를 보냐면
12페이지 8번 문제 보세요. 12페이지 8번 문제. 닭고기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 가격을 의미한다. 수요 곡선만 볼게요. QD 이퀄 7-2P. QD 이퀄 7-2P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그림으로 이 함수를 수요 곡선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이게 뭐야? 7이 뭐야? Q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마이너스 2는 뭐야?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라고. 자,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Q축과 만나는 점이 몇이야? 7. 여기를 주나.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이거지, 기울기가. 2지. 근데 이게 2가 되려면 얘분의 얘가 2지. 그럼 여기에 7의 반절이 와야겠지. 그래야 2가 되는 거지. 이게 수요곡선이야. 끝났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이걸 유도해낼 수 있어야 하고 이 함수를 보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겠지만 소비자 잉여라든가 생산자 잉여 이걸 계산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으로 갈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수요량 이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P. 수요 함수를 수요 곡선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아주 쉬운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표시할 필요도 없어. 1 마이너스 P 이거 한번 그려봐. Q절편 얼마? 1. 기울기 얼마?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1인 거야. 이게 수요 곡선이야. 수요 곡선 그려봐요. 마이너스 P.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P. 그릴 수 있겠죠? Q절편 얼마? 3. 기울기 얼마? 2라고. 그러니까 얘분의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죠? 자, 이게 D1이라고 하고. Q, D2 한번 그려볼까? 3 마이너스 2분의 1P. 4로 할까? 4 마이너스 2분의 1P. 이거 그릴 수 있겠죠? Q절편 얼마? 4. 기울기 얼마? 2분의 1이야. 그러면 얘분의 얘가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얼마가 와야 돼? 8이 와야겠지? 그래야 8분의 4. 2분의 1. 그 다음에 Q절편 4. 이게 D2가 됩니다. 이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제 공급곡선과 만나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퀄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량 결정되고 그래서 소비자형이 생산이 이게 나오는데 오늘 다 못해요. 오늘 다 못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 공부합니다.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잖아요. 얘가 얼마나 가격에 민감하게 변하느냐 이걸 공부해야 되는데 이건 출제 영순위. 이건 출제 영순위예요.
가격은 주로 생략.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다음 주인가요? 여기 추석 연휴 때는 쉬죠? 토요일 날? 추석 연휴가 언제죠? 10월. 다 다음 주인가? 네? 10월? 9월 말인가? 그때는 뭐, 토요일 날 쉬어야지 어떡해. 자,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데 기다리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 꼭 복습하세요. 제가 예습은 강요하지 않지만 복습은 꼭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복습하시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제 탄력성부터 공부합니다. 물론 잠깐 복습할 거예요. 오늘 공부한 거 다음 시간에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예.